이제 창동리의 마지막 문화재인 충주 창동리 마열애상을 살펴보러 갈 건데요. 뒤쪽에 있는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쪽 방향으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충주 창동리 마열애상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표지판에서 시작되는 계단을 따라 작은 동산을 올라가면 마열애상이 나타나는데요. 몇몇 분들은 계단을 올라오다가 중간에 있는 저 문 때문에 멈칫하시더라고요. 사실 문 너머의 공간은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유지에 있었던 열애상이 나중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죠. 제가 땅 주인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냥 문 열고 올라가서 열애상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셔서 문을 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가볼게요. 두두둥장. 불상은 보통 사원 중심에 자리하거나 사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데요. 사원에 방문한 사람들이 불상과 마주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자신의 소원을 직접 빌 수 있게 했던 종교적 배려이고, 한편으로는 사원과 종교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구도적 장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에서 비추어 보면 마열애상은 엉뚱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이야 계단이 있어 이렇게 직접 내려와서 살펴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창동사지에 방문하더라도 열애상을 보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열애상이 살짝 들어간 암벽에 위치하고 있고, 방향도 남한강의 상류 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기에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열애상이 창동사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신립장구를 나타낸 것이라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열애상의 시선이 탕금대를 향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들면서 열애상은 임진왜란 때 탕금대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신립장군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열애상의 몸에 길게 나타나 있는 붉은 기운은 신립장군의 피눈물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열애상의 제작 시기가 고려시대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기에서부터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애상의 시선도 남한강의 상류를 향해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탕금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신립장군과 관련된 설화는 전설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열애상은 왜 이런 곳에 만들어졌을까요?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이런 곳에 열애상을 만든 이유는 남한강의 수운교통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창동리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덕흥창이 위치하는 등 남한강 수운교통의 중심적인 곳이었는데요. 당시 이곳은 많은 인파와 많은 선박들로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창동사지는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과 함께 숙박업, 판매업, 금융업 등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제공했을 텐데요. 사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창동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지역의 특성상 선박을 타고 왕래하는 뱃사람들의 비중도 상당했을 거예요. 때문에 창동사지에서는 남한강 백기를 따라 항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상 제작도 고려되었을 것이고, 이에 남한강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의 열애상의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열애상의 시선이 남한강의 상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타고 덕흥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불상을 보면서 자신의 소원과 항행의 안녕을 기원했을 거예요. 사실 남한강 주변에 있는 다른 사원들에서도 이처럼 항행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장치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남한강 주변의 사원들은 남한강의 상류 쪽으로 열린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요. 사원 내의 불상이나 석탑 등도 대개는 남한강의 상류 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는 점도 이러한 모습을 반영합니다. 충주의 정토사지나 원주의 거돈사지에서는 강변에서 바로 사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도 확인되었다고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한강 주변의 사원들은 수은 교통로를 따라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원의 종교적 건의와 경제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했던 것 같아요. 이에 뱃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원에 방문하여 종교활동도 하면서 사원에서 운영하는 경제활동에도 참여해 주길 바랬던 것이죠. 뱃사람들도 기왕이면 자기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 창동리 마의 열애상은 창동사지와 덕흥창을 알려주는 이정표 혹은 안내판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남한강의 상류에서 내려오던 뱃사람들은 불상을 보면서 창동사지와 덕흥창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쪽에 선박을 대기 위해
위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종합해보면 창동리 마이열애상은 창동사지와 덕흥창을 알려주는 이정표이자 안내판이었고 뱃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항행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시설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항행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남한강변에 인접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빠밤! 남한강변 바로 옆으로 웅장한 자태를 나타내고 있는 충주 창동리 마이열애상은 현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어 가까이에서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남한강을 따라 내려오던 배에서만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열애는 부처를 다르게 부르는 호칭 중 하나인데요. 진리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상의 얼굴 부분은 얕은 부조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아래의 신체와 옷자락은 성각의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얼굴을 먼저 살펴보면 머리에는 육개가 확인되는데 소발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목구비는 뚜렷한 편이며 코를 유독 큼직하게 표현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귀는 길게 나타내었습니다. 유적을 소개하는 자료에서는 입을 미소가 없이 근엄하게 표현해놨다고 적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뱃사람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것처럼요. 목에는 삼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옷은 무릎 아래까지 겹겹이 흘러내리게 표현하였는데 구불구불한 옷주름은 마치 남한강에 일렁이는 물결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불상들에서는 수인이 나타나고 있지만 창동리 마이열애상에서는 수인은 물론 양팔과 손까지도 표현하지 않은 특징이 확인됩니다. 한편 신립장군의 피눈물이라고 구전되었던 선형의 붉은 기운은 석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반신 쪽은 안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연화자 위에 서 있는 입상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얕은 부조로 불상을 표현한 점과 수인을 포함하여 팔과 손을 나타내지 않은 점 등은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지방색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모습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제천 덕주사 마이열의 입상이나 괴산 삼방리 마이열의 좌상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동사지는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석탑, 불상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에요. 그리고 마이열애상과 함께 남한강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충주 시내에서 중앙탑으로 넘어가는 길가에 위치하고 있으니 중간에 한번 방문하셔서 고려시대 중원문화의 멋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끝.